파시즘은 앞서 말한 무질서한 대중들을 단숨에 사로잡고 광기에 휩싸이게 만든 시대의 이데올로기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파시즘은 유럽의 정신적 질서와 사회적 질서가 붕괴된 결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 사회가 붕괴하는 데 있어 최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실패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자유와 평등이 없는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어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와 약속에 의해 등장하였고, 또한 그 약속에 의해 몰락하였습니다.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말은 허구였으며 오히려 새로운 계급층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회주의는 실패로 귀결됩니다.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적 발전을 외치며 탄생한 자본주의는 사람의 이익에 대한 욕망이 언제나 모든 행위의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도 자유와 평등이라는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시키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경제적 발전은 평등을 보장해주지 않았으며 또다시 특권층을 창출했습니다. 앞서 말한 두 체제가 실패로 돌아가자 사람들은 사회적 시스템에 불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무질서한 대중들로 이루어진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은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악마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사회의 신념의 붕괴가 실제적인 경험으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악마를 이겨내자 세계 대공황이라는 또 다른 악마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상실하더라도 이 경제적 악마를 퇴치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 등장한 것이 바로 파시즘입니다. 파시즘은 구질서의 단순한 겉모습은 유지하되 모든 실질적인 구조는 폐지해야 한다는 모순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파시즘이 강조한 것은 바로 적법성과 법적 연속성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했으며 파시즘의 혁명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파시즘은 분명 구질서의 실체를 파괴하였지만 외적인 형태는 신중하게 유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혁명적인 행보를 보인 파시즘은 모든 종류의 자유를 반대하고 폐지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무솔리니의 이탈리아와 히틀러의 독일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선 경제권을 휘어잡는 것으로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이익의 동기를 부정하고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국가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만족과 보상은 특권층만이 누렸던 문화적인 보상, 즉 비경제적인 보상으로 바꿨습니다. 또한 이들은 사회 유기체설을 강조하면서 계층 간의 차이 또한 철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계급을 철폐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한 나라를 거대한 군대로 만들므로써 이를 시행했습니다. 나라에는 단 한 명의 민간인도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군인인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자유가 사라졌으며 사회라는 군대를 위해 개인들은 희생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소유도 경영도 없는 생산체제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것이 국가의 통제 아래 무자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비합법적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비합법적 권력은 좋은 지배자가 될 수 없다는 필연적인 운명을 맞이하였고, 독일의 파시즘은 히틀러가 지하실에서 자살하면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회의 질서가 붕괴되면 대중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질서가 무너지면 새로운 질서는 필연적으로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파시즘이라는 잘못된 질서도 탄생하긴 했지만 이 또한 대중들의 자유와 평등의 갈망이 최악의 형태로 발현된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파시즘의 악몽을 되돌아본다면 새롭게 태어날 질서의 기본적인 신념은 자유와 평등에 기초해야 할 것입니다.